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대외 신인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계엄령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총리는 엄중한 국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특히 대외 신인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미동맹 등 우방과의 신뢰 유지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간과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로 국제사회에 알려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군에는 북한의 도발 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경제부처엔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금융시장 동요 방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극복해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를 적시하고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죄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두 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란 형법상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내란죄 가담자 가운데 우두머리와 단순 관여자 사이에 있는 중간 지휘자로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더 상위 개념인 우두머리, 즉 내란 수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 내란이 김 전 장관의 최종 결정이 아닌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 윤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고 계엄 엿새 만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라 현재 수사 속도로 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들과 김 전 장관, 또 윤 대통령과의 공모 정도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없이 저마다 제각기 속도전에 나서면서 혼선이 커지자 일단 조율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국회에서는 관련한 상설 특검이 통과돼 특검이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결국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이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이 응한 겁니다.
경찰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경공은 각계 수사를 벌이며 속도를 냈지만 중복 수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검찰에 먼저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출석을 통보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양측의 합동 수사가 필요하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수사 주도권이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왔고 여기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혼선이 가중되자 세 기관이 일단 협의에 나섰지만 모두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합동 수사나 협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 기록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출범하면 계엄 사태는 특검이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에 반등해 2,410선을 회복했습니다. 탄핵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정치 테마주는 종목별 상승 하락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오늘 증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불린 어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지 하루 만이자 계엄 사태 발발 이후 닷새 만입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3% 오른 2,417.84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4,220억 원, 1,510억 원을 매도한 반면 기관이 홀로 4,59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탄핵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정치 테마주는 종목별로 상승 하락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52%나 상승해 661.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09억 원, 1,180억 원을 매수한 반면 개인이 4,13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1,43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0.1원 내린 1,426.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개장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구두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유예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자영업자들은 연말 예약마저 줄줄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1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호 씨. 달력 곳곳에 X 표시가 모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예약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30명, 40명 이렇게 큰 손님들이 다 예약을 취소하고 왜 취소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작년 이맘때 하루 평균 2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최근 며칠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와 비교해도 타격이 더 큽니다. 인원 제한 그것 때문에 단체 예약이 좀 없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잘 넘겼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합니다. 너무 허탈하고 너무 힘든 그런 시국을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된 바 있습니다. 통상 추운 겨울이 되면 늘어나는 배달 주문도 줄면서 배달 음식점 점주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에 많이 광화문이나 집회 나가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점 이후로 매출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심각할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골목 상권을 덮쳤습니다. 이미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올해 유난히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주현입니다.